두 번째는 이제 맹지 탈출 노하우입니다. 맹지 탈출 노하우는 굉장히 양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20여 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책에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16가지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도로 5가지.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5가지 있었죠. 그 5가지 기준에 맞춰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 도로법 도로, 사도법 도로, 기택,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그리고 지정도로가 있었죠. 하나씩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이렇게 도로가에 있는 전시물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건축신고 그 건축물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것도 도시계획시설 도로,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것도 도시계획 도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자,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건물 보세요. 건물 앞에 전문 부분이 모퉁이가 없어져서 모양이 좀 각이 져서 있죠. 그 상거리 부분이 삼각형 부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사이는 도로 모퉁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법 도로. 도로법 도로는 여기 이제 국도인데요. 국토의 도로법 도로에 연결을 하려면 반드시 변속차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변속차로를 만들려면 변속차로는 그 도로가, 도로법 도로가 국도 경우에는 뭐 70km, 80km 이렇게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도로가 오른쪽으로, 차량이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뒤차가 와서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도로를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변속차로를 통해서 감속을 해가면서 통로를 이용해라 하는 것이 변속차로죠. 또 반대로 그 오른쪽에 있는 개발지로부터 도로로 들어올 때는 가속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가속차선은 감속차선보다 무조건 2배입니다. 왜? 감속은 브레이크만 밟으면 감속이 쉽게 되지만 가속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감속차선이 30m, 가속차선이 60m면 90m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감속차선이 45m다 그러면 가속차선이 90m, 135m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중간 선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합해서 보통 60에서 한 120m 되니까 이 도로법 도로에 변속차로를 만드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도법에 의한 도로 앞서 설명했죠. 입구 쪽은 국도이고 저 위쪽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사도법 도로를 만들어서 맹지를 탈출하는 겁니다. 사도법 도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 관계 법령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이것도 앞에 봤던 거죠.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어떤 면도는 버스가 다니는 이런 면도는 도로법 도로 수준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용도로라고, 도로법 준용도로라고 해서 도로법 규정을 많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에다는 접속을 할 때는 뭐 연결 허가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정도로입니다. 지정도로는 아까 제가 앞에 그림에 보여드렸던 그 골목길의 화살표인 겁니다. 지금 왼쪽 밑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고요. 오른쪽으로 골목길로 들어가죠. 그 마을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 경로당 옆으로 현황도로가 골목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건축법 도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게 50년, 80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건축법 도로를 지정을 해가지고 도로관리대장에 남겨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도 되고 분할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건축과에 시군구청 건축과에 집원을 대고 문의를 하면 건축법 도로가 되었다면 도로관리대장이 있고 그것을 세움터에서 공무원들이 자기네들만 사이트에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도로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도로 5가지 탈출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도로로 5가지를 갖고 탈출하는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현황도로와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의 현황도로, 그리고 비도시 면적의 현황도로, 그리고 조례도로를 만들어서 면기 탈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민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민법은 뭐 지역권, 주의토지 통행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의 현황도로는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왼쪽 오른쪽에 상가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 이 가운데 길은 따라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밑부분은 6차선 도로인데 지목이 하천인 것도 있고 공원인 것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걸 도시계획 시설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지적 정리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런 도시지역 현황 도로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건축법도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과 연결되고 주택가 이면 도로인 경우에는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도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녹지 및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 지역은 사실 건물이 많지 않은 녹지 지역도 많죠. 그리고 이미 건물이 많이 들어선 자연 녹지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녹지 지역 중에 건물이 많지 않은 좀 애매한 곳과 비도시 지역은 이제 자연 취락지구가 있죠. 비도시 지역에는 자연 취락지구가 있는데 자연 취락지구 내에 있는 도로는 그럼 어떡할 거냐?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에 있는 자연 취락지구와 또 뭐 계획관리지역을 비롯한 관리지역에 있는 취락지구와 농림지역에 있는 취락지구의 진입로는 어떡할 거냐? 원래는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 내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를 전부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찾다 보면 건축법 도로대장에 오르지 않고 또 도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비나 도비를 또는 시비를 가지고 도로로 포장해 놓은 도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도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 주민 수건 사업, 마을 수건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들,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을 비롯해서 국가가 뭐 지방 양역금법 등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연 취락지구 내에 만들어 놓은 도로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그건 건축법 도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비도시 면적 현황 도로입니다. 이런 것이죠. 좌우 왼쪽은 경지정리되어 있고요. 경지정리된 3m 정도 되는 이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서 자연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마을도 20호 이상 굉장히 큰 곳, 상당히 큰 곳입니다. 그런데 2차선 포장도로에서부터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서부터 이 마을까지 이렇게 포장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된 도로는 개인이 또는 주민이 만든 게 아니고요. 경지정리를 하면서 경지정리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당연히 3m에 3.5m 정도 너비의 농로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지정리를 하기 전부터 있었던 이 현황 도로들, 마을길은 경지를 하면서 이렇게 포장도로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는 사용락이 필요 없는 그런 공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마을길이 있죠. 구불구불한 옛날의 마을길.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마을 안길 및 농로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이것은 경지정리를 할 때 만들어진 공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례도로입니다. 이 조례도로가 어떻게 말하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야 될 시점인데 여기 조례도로는요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 예정했다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 곳입니다. 그림을 봐도 얼핏 알 수 있듯이 오른쪽에는 건축물이 있는 게 보이고 왼쪽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이 도로 사이에 전봇대 그 뒤에 보면 텃밭처럼 해놓았죠. 이 비싼 땅을 누가 텃밭을 했겠습니까? 건물을 지었지. 그걸 보면 이 4m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왼쪽 건축물은
건축을 후퇴해서 그걸 대지경계선을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25년 동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쭉 건물이 다 양쪽에 지어졌지만 자동 실효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배타적 사용권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이 기름은 어떻게 볼 거냐? 참 이 지자체도 정말 힘들 겁니다. 이 조례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가 전부가 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써야만이 조례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자 반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보상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예산이 없다고 그냥 치료만 해놓고 나니까 국민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은 엄청난 불편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아스콘 포장된 길만 가지고도 건축 후퇴를 해서 해주던 아니면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던 해야 되는 것인데 지자체는 또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민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 주의토지 통행권 뿐만이 아니라 뭐 통행 자유권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통행 지역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길은 자 왼쪽에 그 대문이 크게 있는 것과 오른쪽에 진입로하고 한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경매로 화살표에 있는 진입로 소유자와 왼쪽에 대문에 있는 소유자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 소유자가 자기 땅이니까 그냥 길을 없이 75cm만 남겨놓고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에 있는 그 건축물은 저 안에 주택 및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던 건데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그래서 진입로를 겨우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도로 5가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하천 소하천 조명허가, 국어점용허가, 그리고 공유수면 조명허가. 여러분 뭐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다음 공법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는 이런 겁니다. 자, 왼쪽의 건축물은 2년 전에 지어진 농업인 주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 안쪽에 있는 건축물은 15년 전에 지어진 간장 공장입니다. 15년 전에 지어진 된장 강장 공장이 경매로 취득을 했는데 이 진입로를 앞에 바리케이트가 보이죠? 진입로를 왼쪽 오른쪽 소유자가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맹지가 된 거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행위 허가 때 왼쪽 오른쪽 왼쪽에 농업인 주택 오른쪽 주택 허가 할 때 기존의 현황도로는 제척을 했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때 제척하지 못한 게 큰 잘못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입니다. 국공유재산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사례는 오른쪽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 구역을 정할 때 한 필지 일부라도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면 필지 분할을 안 하고 그 필지 전체를 그냥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또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해요. 귀찮으니까 안 했던 거죠. 하천구역 지정할 때. 사실은 하천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제방도로가 있으면 제방선에서 잘라가지고 제방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국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도로부지라든지 아니면 일선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졌습니다. 지금 포장된 도로 중에 지금 파랗게 하천구역 또는 점용, 대지, 노랗게 대지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이 점용받으려고 하는 대지가 오른쪽 하천구역과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다 보니까 이 하천구역 관리하는 도로관리청하고 1년 이상 협상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분할이 된 사례입니다. 분할이 되어야만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쉬울 수도 있지만 의외로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소하천 점용허가는 이런 거죠. 오른쪽이 이제 하천법의 하천인데 하천은 국유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하천이 못 되는 소하천이 있죠. 그래서 하천, 소하천은 그냥
내가 그 위에 시설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점용 허가를 받아야만이 도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하천 위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진로로 만들어서 맹기를 탈출한 겁니다. 자, 이 탈출하기 전에는 평당 10만 원도 안 되는 도로가 이 2차선 도로에서부터 연결이 되다 보니까 몇 배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음에 국어점용 허가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 사용 허가로 용어가 정확히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경기정리를 하면서 만들어진 인공국어입니다. 근데 인공국어는 의외로 간단해요. 가로로만. 지금 이건 세로로 지금 국어가 있잖아요. 가로로 점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국어일 때 국어점용 허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점용을 통해서 맹기 탈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실상 이 도로는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그 매립이 돼서 토사가 날라와서 매립이 돼갖고 도로로 쓰고 있고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16번째 방법은 주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 합의는 건축협정, 지적제조사지구, 보차 운영 통로가 있는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전문가니까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들어와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이웃이 협정을 하면 경계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주차장도 한 곳에만 할 수 있고 진입로도 한 곳에만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제조사지구입니다. 지적제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사업 전에는 정형화되지 않는 도로가 또 맹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 현실 경계로는 지붕 위에 경계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업 후에 토지가 조금 직선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맹지도 진입로가 확보되며 그리고 이제 지붕 위에 있었던 도로 경계가 사실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제조사 특별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을 해서 지자체가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차 혼용 통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있게 되는데 보차 혼용토는 글자 그대로 보차 혼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지자체도 있고 아니다, 그건 건축법 도로이다라고 해석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리하면 2교시의 맹지와 탈출 노하우였습니다. 그래서 맹지란 무엇인가?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건축법의 맹지, 지적법의 맹지, 주차장법의 맹지, 기타 개발 관련된 법에 의한 맹지 정리했고 맹지 탈출 노하우 16가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은 많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그 맹지와 현황도로 설명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